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째 잡히지 않고 있는 산불이 오늘 오후 들어서 더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시와 근처 청송군까지 덮쳤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은 모든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첫 소식 전현남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대형 산불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오늘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은 인근 지역인 안동시에 이어 청송군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산불은 강풍과 함께 동쪽 방향으로 확산하며 안동시 기란면을 덮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엔 기란면을 넘은 산불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송군 파천면 일대로 확산했고 이후 청송군 주황산면으로 번졌습니다. 북쪽 방향으로도 불이 커지면서 하회마을이 있는 안동 풍천면까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오늘 오후 5시쯤 관내 산불이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청송군도 전 군민에게 산불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빨리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산불 확산 영향으로 많은 연기가 발생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자 인근 지역의 고속도로 차량 통행과 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산 영덕고속도로 서의성에서 영덕나들목 구간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에서 서안동 나들목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영주에서 경주 구간 약 139km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후 4시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퍼지고 있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는 게 산림청 설명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앞서 리포터 앵커멘트 때 앵커멘트와 다른 뒷 화면이 나간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이제 하회마을 코앞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재근 기자, 여기서도 바람이 세다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긴 띠를 이루면서 산등성이를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동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기란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마저 끊겨 주민들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지금도 강풍 경보 속에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 오후 6시까지 진화율은 고작 67%에 그쳐 있고 잔여 화선은 87km에 달합니다. 현재 산불은 안동을 거쳐 인근 청송과 영양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지역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던데 이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점차 확산하면서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오후 5시 모든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불은 오늘 풍천면 등으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늘은 도로 통제와 열차 운행 중단이 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 북의성 IC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40km 구간이 통제되고 있고 오후 6시부터는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에서 예천 IC까지 양방향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란면과 청송면, 파천면을 잇는 지방도 914번 도로도 오후 4시 49분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과 안동 두 개 시군에서 주민 2,600여 명이 인근의 초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SBS 조재근입니다. 자, 산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재난 문자나 당국의 지침 잘 확인하시고 또 진화 현장에 현재 나가 계신 분들도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북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영일 기자, 그것도 좀 심각해 보이네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의성과 안동에 접해 있는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일대는 종일 시뻘건 불길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는데요. 오후 들어 바람이 세지면서 산불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엔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불탔다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천년 고찰이자 국가 보물도 결국 화마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앞서 고운사가 있는 단촌면엔 오후 3시 20분쯤부터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고운사 안에 소장하던 보물 제246호 석조열의 저상 등 유형 문화유산은 오늘 오전에 경북 각지로 옮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니까 신용일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소식 전해주시고요. 자, 끝으로 현재 진화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의성 산불이 나흘째인데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경북 영덕과 영양까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저녁 6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68%라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5,000여 헥타르로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77대, 인력 3,700여 명을 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 화선은 279km에 달하고 그중 87km 구간을 진화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를 넘는 것으로 예보된 데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헬기 투입도 제한된 상황이라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산불 현장에서 SBS 신용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경남 산청의 산불도 여전히 그 불길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 불씨가 지리산 국립공원 근처까지 이제 다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원 기자, 이 산청 산불은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바람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쪽으로 붉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 산청의 진화율은 낮 한때 9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6시 기준 87%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후 4시를 기해 이곳 산청군에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상황본부에 설치된 천막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했는데요.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석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의 불티가 날아가 옮겨 붙은 걸로 추정됩니다. 진주 수곡면은 산청에서 하동으로 불이 번진 하동 옥중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30여 대, 소방과 군 인력 등 2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곡산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불이 국립공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길이 참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그 산불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 주민들은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청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시천면 보안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이 번지고 있는 하동군에서도 옥종면 내 9개 마을 주민들에게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 현장 통합주의본부도 불길이 번질 우려에 5km 떨어진 곳으로 장소를 옮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SBS 김태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울산 울주군 산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건조한 날씨 속에 주변으로 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UBC 성기원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난 야산 바로 아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아직 구석구석 잔불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매캐한 냄새와 연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일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1시 54분쯤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5시 20분부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3대와 인력 43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마을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민가 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280여 세대 5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74%, 산불 영향구역은 60헥타르로 집계했습니다. 울주군은 불길 확산세는 잡았고 밤샘 진화의 관건을 바람의 세기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주불 진화를 다짐했던 온양읍 대운산 화재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강풍 탓에 곳곳에서 재발화가 이어졌고 기지와 외광 등 인근 마을 초입에서도 불길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92%, 잔여 화선은 1.3km입니다. 신라시대 천년 고찰인 내원암도 소실 위기에 놓여 분산된 진화 역량으로 방어선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산불 현장에서 UBC 뉴스 성기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산불이 심각한 곳에선 한낮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고 또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상황은 TBC 안상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동시 기라면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갑자기 모래바람이 몰아치더니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피 문자를 보고 학교로 모인 주민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시내로 가셔야 돼요. 시내로 가세요. 불길은 어느새 남안동 IC 부근에 있는 골프장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유턴해 반대 차선으로 향했고 방향을 바꾸지 못한 덩치 큰 버스는 후진으로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차들이 빠져나가지 뭐하고 후진해서 역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의성으로 나오고 다시 저 위쪽으로 서안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의성 산불이 전방위로 확산하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부터였습니다. 초속 10m 안팎의 남서풍이 불면서 동쪽으로는 안동시 기란면 백자리와 현아리 일대를 집어삼킨 뒤 청송군과 영양군, 심지어 영덕군까지 새를 뻗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성 안개 쪽에서 시작된 산불은 북쪽인 안동시 풍천면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 전체에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자욱했을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했습니다. 어른분들이 불안하다 그러면서 식사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초 발화 지점 동쪽 지역에도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이곳까지 불길이 미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이쪽으로 확산되느냐 확산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이나 또 관계기관에서 헬기 동원해서 주부를 얼른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교정당국은 청송과 안동교도소 수용자를 이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자, 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산불은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온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900년을 버텨온 은행나무도 이번 산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경남 쪽 피해 상황은 KNN 이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높이 27m, 둘레 9.3m에 이르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수령이 900년 정도 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로 가지와 줄기 곳곳이 불에 타고 부러졌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은행나무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은행나무 역시 이번 산청 산불의 화마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강민첨 장군을 모신 사당인 하동 두방제 부속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나무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지가 울컥합니다. 왜냐? 집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만 죽었다고 하면 살릴 수가 없는 게 불이 탔다고 하면. 산청 산불 진화율은 오후 3시 기준 90%까지 올라왔지만 강풍에 다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신촌과 보안마을, 하동군에서는 안개와 가족마을 등 10여 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산지대에 좀 가깝다 보니까 바람이 수시로 예상 못한 강풍이 불면서 죽었던 불도 아주 멀리까지 날리는 그런 어떤 특이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바람을 막아주는데 경작 등을 위해 벌목이 이루어지다 보니 바람이 더 세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다 울주 온양에 이어 언양까지 산불이 나면서 인근 양산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입니다. 그나마 김해 한림면 산불은 66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이루어져 경남도와 산림당국 모두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좀처럼 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산불을 꺼줄 봄비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보돼 있어 하루빨리 비 소식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만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법무부가 과거에 청송교도소였던 경북 북부교도소의 이감 절차를 진행 중이란 소식이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때아진 산불은 봄을 준비하던 주민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렸는데 불길이 지나간 마을의 현장을 TBC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렬한 산불의 열기에 바짝 타들어간 자두밭. 다음 주면 뽀얗게 꽃봉오리를 틔웠어야 할 나뭇가지에는 시꺼먼 잿가루가 뒤덮였습니다. 밤새 불을 껐지만 인접한 산 능선을 타고 되살아난 불길 앞에 밭주인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부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 농사를 멀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가수원이고 산이고 다 타고 있는데. 올농사 전부 막는다 싫어하고 해서 다 포기하고 있어요. 의성군에서 잠정 집계한 농작물 피해는 200여 헥타르. 자두와 사과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하룻밤 사이 축사 한 곳에서 돼지 700마리가 폐사하는 등 불길을 피하지 못한 가축과 시설 피해도 막심합니다. 텅 비어있는 축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불길이 지나간 마을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뭐 참담한 일은 말할 수 없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뭐 산불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학교 현장도 멈춰섰습니다. 화선이 가까워지면서 의성 지역 유치원과 초, 중학교 4곳이 휴업 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학생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육청은 산불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화마가 주민들의 삶터와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자, 한번 시작되면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대형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가 큰 산불을 낸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50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낸 불에서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다가 불티가 튀었고 울산 울주에서도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산림 14,000헥타르, 축구장 2만 900여 개 넓이를 태운 산불이 모두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였던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79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은 137건으로 49%에 달합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약 5건이 실수에서 시작되는 셈인데 실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토치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실화의 경우 실제 처벌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카메라도 없고 증거가 남지 않는 산불 특성상 증거 확보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79건 가운데 사법 처리가 된 산불은 절반도 안 되는 110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고 기소유예 13건, 벌금 8건에 그쳤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현행 벌칙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화자 검거율도 지난해 32.6%에 불과해 산불 발생 건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자, 이렇게 불씨를 여기저기로 퍼뜨리고 있는 원망스러운 바람은 산불 말고도 전국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경기도 성남에선 한 50대 남성이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풍 피해 상황은 노동규 기자 정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나뭇잎 등 잡동사니가 날아다닙니다.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지붕처럼 보이는 건물 옥상 시설물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니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오후 2시 45분쯤 경기 안성시 도기동의 한 2층 상가 건물 옥상 패널 지붕이 강풍에 뜯겨나간 겁니다. 건물 아래론 차량이 지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떨어져 내린 지붕이 전선을 건드리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1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구로동에서도 상가 건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뜯겨나갔습니다. 뜯겨나간 지붕이 인도 위로 쏟아져 내리며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 옆에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한 숟갈 뜯다가 우당탕탕 거려갖고 밖에 나가 보니까 가로도 부러지고 CCTV 한 2대가 부러지고 건너편에 상가 천막도 다 꺾이고. 인명피해나 정전은 없었지만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가운데 강풍에 떨어진 잔해를 치우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앞서 오후 1시쯤엔 경기 성남시 운중동 임야에서 한 5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고 오후 3시엔 대전 용산동에서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40대 작업자가 머리를 다쳐 이송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강풍 피해가 100건 넘게 잇따랐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그럼 전국 산불 현황을 서동균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산불이 무섭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경북 쪽이 가장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을 넘어 영양 청송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이 산불 진화지도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점 동쪽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 노란색과 빨간색 색깔이 2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은 현재 산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곳이고 빨간색은 한창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즉 이번 산불이 계속해서 크게 번지는 것은 거센 바람 탓, 그 서풍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닷새째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산청에도 순간적으로 오늘 초속 19.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 정도면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이기 때문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의성 옥산면에 21.8m, 울산 동부에도 20.8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난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급 강풍이 분 하루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오늘 또 서울도 그렇고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세진 것 같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오늘 서울에 취재를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촬영용 카메라가 ENG라고 하는 카메라가 굉장히 무거운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네. 10kg 정도 되는데 이 카메라가 그대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서울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16.2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오후 들어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때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한 바람이 분 건데요. 산불이 난 주요 지점을 어제와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이 최대 순간적으로 어제는 13.9m, 오늘은 19.8m였습니다. 그 의성도 바람이 가장 강했던 곳이 옥산면인데 어제는 초속 12m가 불었는데 오늘은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기압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굉장히 더디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서기류를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있는 데다 오늘은 북서쪽에 저기압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 저기압 후면에서 불어오는 북서기류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강한 서풍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기다리던 비 소식이 이제 내일 있긴 하던데 좀 산불을 끌 정도 오나요? 어느 정도 오는 겁니까? 네, 비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있는데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엔 남해안 그리고 모레인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보가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 진행 중인 경남 그리고 경북 서부 내륙엔 5에서 10mm, 이 서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엔 5mm 미만의 약한 비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 데다 목요일에 굉장히 강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리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산불 진화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좀 하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동규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추락했습니다. 땅 속에 매몰된 운전자는 수색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 리포트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왕복 3차선 도로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다가 튕겨 올라오더니 멈춰선 차량 뒤로 큰 구덩이가 생깁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지름 20m, 깊이 18m의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오토바이가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닥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항상 지나갔던 도로인데 그쪽을 이제는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땅속에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싱크홀에 빠졌던 30대 남성은 소방당국의 17시간 동안의 구조활동 끝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몰된 깊이는 90cm 정도였고요. 들어갔던 그 상태에 헬멧을 끼고 바이크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거의 온전하게. 사고 직후 구멍 아래쪽엔 6,000톤이 넘는 토사와 2,000톤가량의 물이 섞이는 탓에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는데 숨진 남성은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사고 규모가 큰 터라 오늘 인근 학교 4곳이 재량 휴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원래 그곳 일대가 차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잖아요. 지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당장 오늘 중으로는 현장 복구 작업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싱크홀 규모가 상당한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에야 복구 작업에도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쯤 1차 현장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밤 늦게까지 취합한 뒤 추가 현장 조사와 복구 작업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관계당국도 내일 오전까지 대명 초교 사거리 등 일대 교통 통제와 근처 버스 노선의 임시 우회 운행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주변 학교들이 휴업하는 건가요? 오늘 하루 재량 휴업에 들어갔던 인근 학교 4곳 모두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수업에 들어갑니다. 교육당국은 재량 휴업에 들어갔던 한영외고와 한영중고, 대명초등학교 현장 답사를 실시했는데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있을 고교 전국 연합학력평가 일정도 정상 등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고 현장 주변의 땅이 갈라졌다는 민원도 접수된 걸로 확인됐는데 서울시는 이 공사가 땅 꺼짐에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정은 기자입니다. 땅 꺼짐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져 손가락 한 마디만큼 높이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갈라짐 현상을 처음 발견한 건 이달 초.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도로 아래 터널을 파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실금이 가 있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치마가 됐잖아요. 그 단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줬던 거고.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과 함께 2차례 현장 방문을 했으나 집안 치마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까지도 계측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전 국토부의 특별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도로 한복판 대형 땅 꺼짐이 일어난 겁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고 직전에 인부 5명도 이상 조짐을 발견해서 즉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반 작업이 끝나고 이제 하반 작업을 이제 하고 하는데 위에서 무슨 물 같은 게 떨어져 소리가 났대요. 긴급히 이제 소리 나자마자 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서울시 측은 사고 지점이 같은 시각 터널을 굴착하던 지점과 거의 같다며 땅 꺼짐과 지하철 공사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성을 완전히 100%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 전문가들은 집안이 약해진 배경에 지하철 공사 영향에 따른 건지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된 건지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약한 짓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지금 지하수 밑에서 공사하니까 물을 막아야 된다고요. 경찰은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 등이 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던 길들이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2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땅속에 문제가 없는지 더 자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왼쪽으로 차량이 기울더니 그대로 도로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 달 뒤 부산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생긴 8m 높이 구멍에 트럭 2대가 빠졌고, 강원 양양에선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진 땅으로 내려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런 땅꺼짐 사고는 전국에서 957건, 매년 200건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땅꺼짐 사고 원인으론 상하수관이 손상돼 생기는 누수, 지하에 형성되는 텅 빈 공간인 공동,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연약한 지반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땅꺼짐을 막기 위해 전파를 쏴서 땅속 빈 공간을 찾는 GPR 탐사와 하수관 결함 탐지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사고 지점에 국토부 특별 점검도 이뤄졌는데 땅속 빈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연희동 땅꺼짐 사고도 당시 석 달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던 만큼 더 짧은 주기의 탐지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사고 지점은 지난해 말 작성한 서울시의 지반치마 안전지도상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돼 땅꺼짐 가능성이 컸던 상황. 불착 깊이 10m가 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GPR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실시간으로 지반 변화를 탐지하는 관측망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개선책이 지난해 8월 연희동 땅꺼짐 이후 마련됐지만 모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건강검진하는 거 똑같거든요. 꾸준히 조사를 하고 예후가 나타나서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를 본다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서울시는 다른 도시철도 건설 현장 등 치마 우려 지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선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 그 핵심 내용과 쟁점을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협박이란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두 차례 제출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렇게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억지 기소인 만큼 무죄 판결이 명백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1심에서 나왔던 결과가 유지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2심 무죄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 즉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확실한 만큼 1심을 뒤집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는 이유는 내일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중도층 불안이 심해진 만큼 만약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도 이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센 공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석달한 선고가 원칙인 대법원 최종심이 언제 나오느냐인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 대표의 리스크는 커집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라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치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 가도에 들어섰는데 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립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어제 헌재에서 기각된 이후 여당 안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자신의 전망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소추위원장 경험 등에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점을 두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으는 상황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여당에선 잇따랐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윤 대통령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가 더 먼저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한 겁니다. 판결이 아직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나지 않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과 우려 또 비판 이런 걸 담아서 하신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발목 잡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위기 극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농민단체가 트랙터를 끌고 오늘 서울로 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걸 경찰이 막아섰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보미 기자, 그럼 지금도 계속 경찰과 농민단체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의 농민단체인 전국 농민의 총연합의 트랙터 상경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농민 등 700여 명이 모여 있고 또 고개 아래로는 트랙터를 실은 트럭 40여 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이곳에 트랙터를 실은 트럭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하자 전농 측이 아예 트랙터를 트럭에 싣고 온 겁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이곳 남태령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곳이 광화문이 되겠죠. 전농 측은 서울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찰이 진입을 막으면서 7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경기도 과천하고 서울을 잇는 곳이어서 평소에도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주변이 꽤 혼잡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회 측 트럭들과 또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 차량이 3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평소에도 혼잡이 심한 구간인 과천에서 서울 방향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도 맞불 집회를 열어 경찰이 차벽을 세워 분리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6개 부대를 투입해 교통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양측 집회가 계속되면서 혼란 상황은 밤 늦게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태령 고개에서 SBS 김보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과연 언제일지 헌재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법조팀 편광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변론, 윤 대통령 사건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가 이제 한 달째인데 대체 선고 날짜 언제 정해지는 겁니까? 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갔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목요일에 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오늘은 기일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에 구치소 내 과밀 수용행위 위헌 확인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오후에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만 중요 사건이었던 한덕수 총리 사건에다가 일반 사건 선고까지 하는 셈이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까지 이번 주에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선고일을 통제하고 금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직후 선고일을 통제하면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고를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요. 내일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도 발표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늦춰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는 건 전원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서다 이런 사실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혹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에 내부 기류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가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뒤에 세부 쟁점을 조율하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느라 평의가 길어진다는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크게 4갈래로 갈렸습니다. 평의가 길어질수록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섣불리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혼란을 좀 줄이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빨리 좀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심리가 4월 이후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어렵다면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4일이나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재판관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아직 정확한 날짜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 거란 관측이 대체적인 법조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 이게 국내 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서열 3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섰던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이 가운데 루이지애나주에 연 270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짓는 계획을 핵심으로 꼽으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The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현대차그룹은 준공을 앞둔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연간 50만 대로 늘려 미국 내 생산 규모를 연 12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미국에 팔았던 170만 대의 70%를 미국 안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4년 뒤 제철소가 완공되면 자동차 강판에 붙는 25% 관세 부담도 덜면서 완성차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공세를 넘기 위해 공급망 현지화라는 승부수를 띄운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Money is pouring in, and we want to keep it that way. And I think that's what's going to happen. 다만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다른 시장으로 판매를 늘리지 못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과 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이런 투자가 자신의 관세 정책의 성과라고 과시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상호 관세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다시금 내비쳤는데 최대한 많은 나라와 기업에게서 대미 투자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어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미국 투자를 이끌어낸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대차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현대차의 31조 원 투자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발표대로 미국에서 생산 공급망을 구축해 만든 제품에는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를 며칠 안에 발표할 거라며 관세 정책에 속도를 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는 다만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발표 때 상호주의 원칙 아래 많은 나라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예외나 관세율 인하 등 여지를 남긴 겁니다.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We may take less than what they're charging because they've charged us so much. I don't think they could take it. 상호 관세를 앞두고 각국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지난주가 복귀 시한이었던 의대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한 걸로 알려졌죠. 그런데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귀율이 알려진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낮을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적 통보를 받은 일부 의대생들이 왜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지 입장을 전해왔는데 이혜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지난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등록 마감 결과 의대생 절반 정도가 복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복귀율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대생들 자체 취합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의 경우 휴학이 불가한 25학번 신입생과 군 위탁생을 제외한 24학번 이상 의대생 등록자는 30%를 조금 넘고
등록해도 군 입대 예정 등의 이유로 수업을 안 듣겠다는 학생이 150명 정도에 달해 복귀율은 20% 수준이었습니다. 고려대 의대도 25학번을 제외한 재학생 등록자 수는 90명 정도에 불과해 24학번 이상 학생들의 복귀율은 15%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미등록자 5명 중 1명은 입영 휴학할 계획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예정 통보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재적을 면할 길이 있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그냥 군대로 가면 되거든요. 이 여학생과 군대 남학생들은 재적이 확정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재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연세대 의대생 6명은 SBS에 탄압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기성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의대생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협의할 주체로 존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20대 한인 대학생이 미국 정부의 추방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게 이유가 됐는데 이 대학생은 이게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강하게 일었던 뉴욕 컬럼비아대입니다. 이민당국이 시위에 참가했던 이 학교 학생 한인 영주권자 21살 정모 씨를 추적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름 전 부모 집을 찾아오고 기숙사도 수색을 벌였는데 정 씨는 체포를 피해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곳 컬럼비아대에서 시위를 해온 학생들이 반유대주의를 퍼뜨리고 테러 집단인 하마스를 옹호하면서 미국 정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Rile up all kinds of anti-Jewish student, anti-Semitic activities. I intend to shut down your universities. If you told us all these things when you applied for a visa, we would deny your visa.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시위 학생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정 씨도 포함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당국은 법무장관이 정 씨의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는데 현행법상 영주권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취소할 수 있지만 법무장관이나 정부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 씨도 현 정부 뜻과 다른 생각을 밝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추방 위협을 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y are a form of punishment and retaliation for the exercise of free speech. We think it won't fly in federal court. 캠퍼스 시위에 한글 팻말이 여럿 목격된 만큼 한인 학생이 추가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산불 소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경북 의성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안동을 덮친 불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도 위협하고 있는데 먼저 안동 상황 어떤지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재근 기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여전히 강풍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길게 띠를 이룬 상태로 산등성이를 타고 주변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동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길안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산불은 지금도 강풍 경보 속에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 오후 6시까지 진화율은 고작 67%에 그치고 있어 잔여 화소는 87km에 달합니다. 현재 산불은 안동을 거쳐 인근 청송과 영양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 상황도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산불이 점차 확산하면서 피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오후 5시 모든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불은 안동 화해마을 8km까지 근접해 마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안동교도소와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이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안동시 길안면으로 확산한 불은 오늘 풍천면 등으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오늘은 도로 통제와 열차 운행 중단이 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IC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40km 구간이 통제되고 있고 오후 6시부터는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에서 예천 IC까지 양방향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란면과 청송면, 파천면을 잇는 지방도 914번 도로도 오후 4시 49분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과 안동 2개 시군에서 주민 2,600여 명이 인근의 초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SBS 조재근입니다. 그럼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부터 닷새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산청 불길이 좀 잡히는가 했는데 강한 바람을 타고 하동과 진주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뒤쪽으로 붉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산청의 진화율은 낮 한때 90%까지 올랐지만 오후 6시 기준 8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후 4시를 기해 이곳 산청군에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상황본부에 설치된 천막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했는데요.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석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의 불티가 날아가 옮겨 붙은 걸로 추정됩니다. 진주 수곡면은 산청에서 하동으로 불이 번진 하동 옥종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30여 대, 소방과 군 인력 등 2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곡산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불이 국립공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불길에 주민들이 가장 걱정인데 대피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불길이 계속 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청구는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시천면 보안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이 번지고 있는 하동군에서도 옥종면 내 9개 마을 주민들에게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라며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도 불길이 번질 우려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장소를 옮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SBS 김태원입니다. 방한 중인 마이크 덜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에너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덜리비 주지사는 오늘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등에서 생산적 논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한 권한대행은 에너지 등 경제 협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덜리비 주지사는 관련 논의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연일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쪽 지역은 비의 양이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전북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먼지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에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 비가 내린 뒤에는 주 후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